안중근과 이토의 운명적 순간, 하얼빈 역사를 뒤흔든 총성. 1909년 10월 26일 새벽 하얼빈역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조국의 자주권을 빼앗은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한 조선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권총을 품에 안은 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그 역사적 순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민족의 함성. 오늘 그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둠 속의 결의 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본부. 1909년 가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차디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낡은 건물 2층의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6명의 조선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국을 떠나 2억 만리 이곳까지 온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30살의 안중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그자가 다음 달 만주를 순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이름만 들어도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중근이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토는 10월 26일 하얼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재무대신을 만나 만주에서의 일본 세력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음모입니다. 우덕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님, 그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조도선도 격양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이토가 살아있는 한 우리 조선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중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얼빈역에는 경비가 삼엄할 것입니다. 일본 헌병은 물론 러시아 경찰까지 배치될 것입니다. 유동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안중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토가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거사는 단순한 암살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토를 처단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이 얼마나 부당한지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우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중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조국 땅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선이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당장 하얼빈으로 출발합니다. 거사 당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 3자루를 꺼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이었습니다. 등불 밑에 총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권총들은 우리의 무기이자 조국 독립의 도구입니다. 우덕순, 조도선, 그리고 저, 이렇게 3사람이 주공격조가 될 것입니다. 안중근은 권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7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알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원한과 독립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6명의 남자들은 촛불 아래에서 거사 계획을 치밀하게 점검했습니다. 하얼빈역의 구조 이토가 도착할 시간, 플랫폼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중근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흰 천에 붉은 글씨로 대한독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의 독립. 설령 이번 거사로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동지들은 모두 그 깃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안중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얼빈으로 가는 길 운명의 여정. 1909년 10월 중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차가운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은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러시아 상인, 중국 노동자, 유럽 외교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옷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주 평원, 그 위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 그곳에도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2억 만리까지 떠밀려온 동포들이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레일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거사일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우덕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안중근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네.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이지. 그는 품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과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 가족이네 아내와 아이들이지. 나도 그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네. 하지만 나라가 없는데 어찌 가정이 있겠는가. 조국이 노예가 되었는데 어찌 개인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에게도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조도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하얼빈에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중근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승객들은 자신들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후 하얼빈에 도착할 것이네. 도착 즉시 역 주변을 정찰하고 지형을 파악해야 하네. 이토가 도착하는 것은 26일 아침 9시경이 될 것이라고 했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네.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중근은 그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들을 보게나. 우리 동포들이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네. 모두 나라를 빼앗긴 탓이지.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이 되자 객차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안중근과 동지들만 깨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중군이 글호를 올립니다. 아들이 큰 뜻을 품고 이 먼 길을 떠났사오니 부디 걱정 마옵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들의 마지막 효도일 것이옵니다. 그는 편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30살의 장년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네. 우리의 피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독립의 꽃을 피울 것이네. 조도선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맙네. 안중근이 두 동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덕순과 조도선도 낮게 화답했습니다. 기차는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만주의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의 거사가 성공하게 해주소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의 아침. 1909년 10월 26일 새벽 하얼빈역은 분주했습니다. 러시아 경찰들이 역 주변을 빈틈없이 경비하고 있었고 일본 헌병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한다는 소식에 각국 외교관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랫폼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인파가 역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역 플랫폼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오른손은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우덕순과 조도선도 보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하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생각하라.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열차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증기기관차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악대가 환영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객차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제무 대신 코코프체프가 먼저 내렸고 곧이어 작은 키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그 노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안중근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조선을 침략한 원흉, 수많은 조선인의 피로 손을 적신 침략자의 괴수였습니다.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짓밟은 자였습니다. 이토는 러시아 관리들과 악수를 나누며 플랫폼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토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0m, 8m, 5m. 안중근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안중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이토가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중근이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당, 당, 당. 세 발의 총성이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이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토가 비틀거렸습니다. 안중근은 재빨리 두 번째, 세 번째 총을 쏘았습니다. 이토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러시아 경찰들이 달려들었고 일본 헌병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여전히 권총을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플랫폼 저편에서 우덕순도 소리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러시아 경찰들이 안중근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안중근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권총은 이미 경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안중근이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안중근이다. 대한제국의 의병장이다. 이토는 우리 조선을 침략한 원흉이다. 그의 목소리는 온 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 헌병대 마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해냈다, 마침내 해냈다, 이토를 처단했다.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고 조선인들은 숨죽여 환호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권총 소리와 함성. 하얼빈 역의 총성이 멈춘 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 주변으로 일본 관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카, 카카.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토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총탄 3발 중 2발이 치명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의사를 불러라. 일본 영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토는 3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 을사능약의 장본인이 마침내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러시아 경찰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분노에 차서 안중근을 해치려 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막았습니다. 안중근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도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헌병 대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토를 쐈소? 안중근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빼앗은 침략자입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그를 처단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기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각국 신문사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의 말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토를 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의거입니다. 이토는 우리 황제를 협박하고 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켰으며 수많은 조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토는 또한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을 침략했으며 우리 조선을 병탄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침략자를 제거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조차 그의 당당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안중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로 여기 왔습니다. 내 죽음이 조선 독립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교자와 같은 고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이 우덕순과 조도선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안중근처럼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의병입니다. 우리는 침략자 이토를 처단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우덕순이 말했습니다. 조도선도 거들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의 의거는 정당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하얼빈 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이토의 시신을 수습했고 러시아 당국은 사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신을 타고 신문을 통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안중근이 이토를 쐈다. 조선인이 일본의 원로를 암살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만주 일대의 조선인 마을에서는 비밀리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다. 안중근 의사 만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고 짓밟혔던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본토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숨중여 기뻐했습니다. 일제의 감시 때문에 공공연히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순 감옥의 법정 투쟁. 안중근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하얼빈에서 리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본이 강력히 요구했고 러시아도 결국 일본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1909년 11월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확신했습니다. 1910년 2월 7일 리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일본 관리들과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안중근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록 제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안중근, 당신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오. 안중근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해가 아니라 처단입니다. 나는 침략자를 처단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는 다시 안중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토 공작을 죽였어? 안중근이 차분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 죄목으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첫째, 그는 우리 황후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둘째, 우리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셋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넷째, 정미칠 조약을 강요하여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안중근은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교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일곱째, 조선의 교과서를 불태웠습니다. 여덟째, 조선인에게 일본 신문을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안중근은 계속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검사들조차 그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홉째, 죄 없는 조선인들을 죽이고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열째, 정치에 대한 올바른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1째, 조선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12째, 조선인들에게 일본 화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악랄한 침략자였는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13째, 철도를 빼앗았습니다. 14째, 광산을 빼앗았습니다. 15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토는 러일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여 동양의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안중근이 말을 마쳤을 때 법정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토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소? 안중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동양의 평화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흉악한 테러범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테러범이 아닙니다. 나는 의병장입니다. 나는 침략자와 싸운 군인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장군을 사살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 공훈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법정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매번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동양 평화론을 지필하며 자신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침략을 멈추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평등하게 연합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1910년 2월 14일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안중근은 판결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죽음이 조국 독립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메아리 순국과 정신의 계승. 1910년 3월 26일 새벽 리순 감옥에 차가운 공기가 온 감방을 감쌌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제 곧 황천길로 떠납니다. 슬퍼하지 마옵소서. 아들은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휴요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는 또한 동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형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써라. 나는 비록 죽지만 우리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오전 10시 간수가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의연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과 같았습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일본 관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대가 서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관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나는 당당히 조국을 위해 죽는다. 대한독립 만세. 그의 목소리는 형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관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소? 안중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의군 의병장으로서 적의 장군을 처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범죄자로 취급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의 논리는 끝까지 명쾌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언젠가 우리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 유해를 고국 땅에 묻어달라. 나는 하얼빈 공원 곁에 묻히고 싶다. 그곳에서 나는 조국의 독립을 지켜볼 것이다. 안중근의 유언은 간수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간수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전 10시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울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로 안중근 의사는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 소식과 그의 재판 과정, 그리고 순국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나라의 신문들이 그를 용감한 독립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공개적으로 추모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는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순국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이는 어미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 말은 온 민족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동지들도 그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덕순, 조도선을 비롯한 동료 이병들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안중근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안 의사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세월이 흘러 1945년 마침내 광복이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35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은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안중근 의사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름은 남긴다. 정말로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토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켰고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의거는 3.1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은 단순한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함성이었고 침략자에게 경고를 보낸 정의의 소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셨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나라 사랑, 민족의 정의를 위한 희생. 이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